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칼라디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칼라디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칼라디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칼라디움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 여러분, 혹시 집안이 너무 밋밋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초록색 식물만 가득한 실내 정원이 지루하신가요? 그렇다면 칼라디움이 정답입니다. 칼라디움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핑크, 레드, 화이트, 그린이 어우러진 잎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칼라디움의 놀라운 기원. 칼라디움의 학명은 칼라디움 비컬러입니다. 천남성과에 속하는 국은 식물이죠.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지가 주 서식지입니다. 아마존 강 유역의 습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칼라디움은 높은 습도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주민들은 칼라디움을 천사의 날개라고 불렀습니다. 잎의 형태가 마치 천사의 날개를 펼친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유럽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세기 중반입니다. 식물 탐험가들이 신대륙에서 가져온 이후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온실 식물로 대유행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00종이 넘는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칼라디움 품종의 세계. 칼라디움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펜시 리프 타입과 스트랩 리프 타입입니다. 펜시 리프는 잎이 크고 하트 모양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순백의 잎에 초록색 연맥이 들어간 환상적인 조합이죠. 핑크 뷰티는 연분홍색 잎에 진한 핑크 반점이 특징입니다. 레드 플래시는 붉은색이 강렬하게 퍼져 있는 품종입니다. 스트랩 리프는 잎이 길고 좁은 형태입니다. 랜스 리프라고도 불리는 이 타입은 더욱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캔디듐은 흰색 바탕에 연두색 테두리가 매력적입니다. 플로리다 스위트하트는 핑크와 그린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품종은 캔디랜드입니다. 핑크와 화이트, 그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품종이죠. 각 품종마다 고유한 색상 패턴이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환경에 따라 색감이 달라지는 것도 매력입니다. 빛의 양에 따라 색상이 더 진해지거나 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라디움을 키우는 재미입니다. 칼라디움의 잎, 자연이 만든 예술. 칼라디움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잎입니다. 잎의 크기는 품종에 따라 10cm에서 45cm까지 다양합니다. 잎의 형태는 하트형, 화살촉형, 랜스형으로 구분됩니다. 잎의 표면은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맥을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패턴이 신비롭습니다.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색상이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품종은 반점이 흩뿌려진 듯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품종은 대리석 무늬처럼 복잡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칼라디움의 색상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순백색부터 크림색, 연분홍, 진한 핑크, 붉은색까지 다양합니다. 초록색도 연두색부터 진한 녹색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심지어 보라색이나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품종도 있습니다. 잎의 색상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입니다. 이 색소들의 조합이 칼라디움의 화려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빛의 강도에 따라 안토시아닌 생성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도 계절에 따라 색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칼라디움 구근의 비밀. 칼라디움은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은 땅속 줄기가 변형되어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칼라디움의 구근은 평평한 원형 모양입니다. 크기는 지름 2cm부터 10cm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구근의 상단에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이 생장점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하나의 구근에서 여러 개의 생장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근이 클수록 더 많은 잎을 만들어냅니다. 구근은 겨울 휴면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잎이 모두 시들어도 구근은 살아있습니다. 구근 속에 다음 시즌을 위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구근은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썩은 구근은 물렁하고 악취가 납니다.
구근을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10도에서 15도 사이의 온도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구근이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칼라디움 키우기 첫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칼라디움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칼라디움을 어디서 구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구근을 구입하는 방법과 이미 심어진 화분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화분째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잎이 나온 상태라 관리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구근을 구입한다면 3월에서 4월이 적기입니다. 구근을 고를 때는 크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표면에 상처나 곰팡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거운 구근일수록 영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구근을 심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화분과 배양토가 필요합니다. 화분은 배수구멍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크기는 구근 지름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화분은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플라스틱 화분보다 토분이나 세라믹 화분이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아 뿌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양토는 배수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를 섞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율은 피트모스 50%, 펄라이트 30%, 버미큘라이트 20%가 적당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용 흙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화분용 흙에 펄라이트를 30% 정도 섞어도 됩니다. 구근 심기의 모든 것. 구근을 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근의 상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한 부분이 윗면입니다. 여기서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둥근 부분이 아랫면이고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화분 바닥에 배수를 위한 자갈을 깔아주세요. 높이는 2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배양토를 화분의 절반 정도 채웁니다. 구근을 올려놓고 윗면이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구근 주변을 흙으로 채워줍니다. 이때 구근의 윗부분이 흙 표면에서 1cm에서 2cm 정도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발화가 늦어집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구근이 마를 수 있습니다. 흙을 가볍게 눌러 공기를 빼줍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배수가 나빠지니 주의하세요. 심은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과 구근 사이의 공간이 메워집니다. 물을 준 후에는 밝은 그늘에 둡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온도는 21도에서 24도를 유지합니다. 2주에서 4주 후면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을 적게 줍니다. 흙이 거의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습하면 구근이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라디움이 좋아하는 빛. 칼라디움에게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절대 금물입니다. 원산지에서 칼라디움은 큰 나무 아래에서 자랍니다. 즉, 밝은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동쪽이나 북쪽 창가가 좋습니다. 남쪽 창가라면 레이스 커튼으로 빛을 걸러주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잎이 타버립니다.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빛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색상이 연해지고 잎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줄기가 길게 웃자라기도 합니다. 적절한 빛의 양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밝은 간접광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벽에 대고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면 빛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면 적절한 밝기입니다.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면 빛이 부족한 것입니다. 실내 조명만으로도 칼라디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LED 식물등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식물등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켜주면 됩니다. 거리는 30cm에서 50cm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열로 인해 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물주기 비법. 물주기는 칼라디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0년간 터득한 물주기 비법을 공개합니다.
칼라디움은 과습에 매우 약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은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짝 마르면 안 됩니다. 표면에서 3cm에서 5cm 깊이까지 말았을 때가 적기입니다. 손가락을 흙에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무젓가락을 꽂아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젓가락을 빼서 흙이 거의 묻어나지 않으면 물을 줄 때입니다. 화분을 들어서 무게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워졌다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뿌리 전체에 물이 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받침에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 여분의 물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물을 주면 밤새 과습 상태가 유지됩니다. 계절에 따라 물주기 간격이 달라집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입니다. 여름에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줍니다. 더운 여름에는 흙이 빨리 마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물주기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휴면기에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찬물을 주면 뿌리가 쇼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사용합니다. 염소가 날아가고 온도도 실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잎에 물을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햇빛에 노출되면 렌즈 효과로 잎이 탈 수 있습니다. 잎에 분무할 때는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칼라디움이 사랑하는 온도와 습도. 칼라디움은 열대 식물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낮 온도는 23도에서 27도가 이상적입니다. 밤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정도가 좋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크지 않아야 합니다.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이 멈춥니다. 10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냉해를 입으면 잎이 검게 변하고 물러집니다. 반대로 30도 이상의 고온도 좋지 않습니다. 잎이 시들고 색이 바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습도는 7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산지의 습도가 80%에서 90%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칼라디움 근처에 가습기를 두세요. 하지만 분무 방향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잎에 물방울이 오래 맺혀 있으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페블 트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넓은 쟁반에 자갈을 깔고 물을 붓습니다.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화분 바닥이 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 식물을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들이 증산작용으로 습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욕실에서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욕실은 자연스럽게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욕실에 창문이 있어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영양 공급의 비밀. 칼라디움은 생장기에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비는 건강하고 화려한 잎을 만듭니다. 비료는 액상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석해서 사용하기 쉽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NPK 비율이 균형 잡힌 비료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10대 10대 10 같은 비율입니다. 질소는 잎의 생장을 돕습니다. 이는 뿌리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전반적인 건강과 병 저항성을 높입니다. 관엽식물용 비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비료 주기는 생장기에만 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가 생장기입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료를 줄 때는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적힌 농도의 절반으로 희석하세요. 진한 비료는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비료는 물을 준 다음 날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흙에 비료를 주면 뿌리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비료 주기를 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겨울 휴면기에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생장하지 않는 시기에는 영양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과다 시비의 증상을 알아두세요. 잎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잎 가장자리가 말리기도 합니다. 흙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물로 흙을 씻어내야 합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흘려보내세요. 분갈이의 적기와 방법. 칼라디움은 2년에서 3년마다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오면 분갈이 신호입니다. 물을 줘도 흙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흙의 영양분이 고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분갈이 적기는 봄입니다.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장이 한창인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절대 분갈이하지 마세요. 휴면기라 회복이 어렵습니다. 새 화분은 기존 화분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준비합니다. 너무 큰 화분은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배수구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 배양토도 미리 준비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흙과 같은 종류가 좋습니다. 분갈이 전날 물을 주어 흙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화분을 옆으로 뉘고 가장자리를 두드립니다. 뿌리와 흙이 화분에서 분리되도록 합니다. 식물을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뿌리에 붙은 오래된 흙을 살살 털어냅니다. 썩은 뿌리나 죽은 뿌리는 잘라냅니다. 건강한 뿌리는 하얗거나 연한 갈색입니다. 검거나 물렁한 뿌리는 썩은 것이니 제거하세요. 새 화분에 배수층을 깔고 흙을 넣습니다. 식물을 넣고 주변을 흙으로 채웁니다. 기존과 같은 깊이로 심어야 합니다. 너무 깊거나 얕게 심으면 안 됩니다. 흙을 가볍게 눌러 공기를 빼줍니다. 물을 충분히 주어 흙을 안정시킵니다. 분갈이 후 1주일에서 2주일은 밝은 그늘에 둡니다. 이 시기는 적응 기간입니다. 물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줍니다. 뿌리가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번식의 즐거움. 칼라디움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근 분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분갈이할 때 함께 하면 편리합니다. 모구에서 자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구는 작은 구근 같은 형태입니다. 자구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손으로 떼어지지 않으면 칼로 자릅니다. 칼은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라이터로 불에 그을려 사용하세요. 자른 부분에는 살균제를 발라줍니다. 계피가루나 숯가루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상처 부위를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 심어야 썩지 않습니다. 자구를 심는 방법은 모구와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하나씩 심어주세요. 처음에는 물을 적게 줍니다. 새싹이 나올 때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자구에서 자란 식물은 모구만큼 크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씨앗으로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 번식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꽃이 피어야 씨앗을 얻을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개화가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구근 분구를 추천합니다. 병충해 관리의 핵심. 칼라디움을 키우다 보면 병충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뿌리 썩은 병입니다. 과습이 주요 원인입니다. 증상은 잎이 누렇게 변하고 시드는 것입니다. 줄기가 물러지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뿌리를 확인하면 검게 변하고 물렁합니다.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빼내 썩은 뿌리를 모두 제거합니다. 건강한 부분만 남기고 새 흙에 다시 심습니다. 심한 경우 구근도 썩을 수 있습니다. 구근이 물렁하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잎마른 병도 자주 발생합니다.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점 커집니다.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될 때 잘 생깁니다. 감염된 잎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병든 잎을 남겨두면 다른 잎으로 퍼집니다.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응애는 칼라디움의 주요 해충입니다.
잎 뒷면에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면 응애입니다. 잎에 노란 반점이 생기고 시들어 보입니다. 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습도를 높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물로 씻어내거나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진딧물도 가끔 나타납니다. 새순이나 잎 뒷면에 작은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끈적한 분비물을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눗물을 뿌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중성세제 1방울을 타서 사용합니다. 심한 경우 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깍지벌레는 딱딱한 껍질로 보호받고 있어 제거가 어렵습니다.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 하나씩 제거합니다. 칫솔로 긁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식물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격리 기간을 가지세요. 2주 정도 다른 식물과 떨어뜨려 둡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함께 둡니다. 정기적으로 잎을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이 방해받고 해충이 생기기 쉽습니다. 젖은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통풍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면기 관리의 모든 것. 칼라디움은 겨울에 휴면기를 가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원산지에서도 건기에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휴면기는 대략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작됩니다. 먼저 새 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잎들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잎이 시들고 말라갑니다. 이때 억지로 잎을 자르지 마세요. 잎이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잎이 구근으로 영양분을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잎이 완전히 마르면 그때 제거합니다. 휴면기에는 물주기를 크게 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줍니다. 과습하면 구근이 썩을 수 있습니다. 비료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너무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곳이 좋습니다. 베란다나 현관이 적당합니다. 빛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구근을 판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잎이 완전히 마르면 구근을 꺼냅니다.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신문지나 톱밥에 싸서 보관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썩은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제거합니다. 봄이 오면 다시 심어줍니다. 3월에서 4월이 적기입니다. 새 흙에 심고 물을 주면 다시 싹이 나옵니다.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휴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와 빛을 계속 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라디움 문제 해결 가이드. 칼라디움을 키우다 보면 여러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각 증상별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습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물주기를 줄이고 흙을 말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가드닝 되세요.